번째 할 거는, 네. 지금 보이는 이 그림, 뭐 이제 매크로적인 것부터 좀 하고 이제 뒤에 이야기할 텐데, 블룸버그에서 나온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연준의 위원들, 여기 이 연준의 위원들의, 통화 정책 방향이 상당히 이제 많이 벌어져 있죠. 음, 예, 의견이 갈려 있다, 많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도비시한 쪽 이것도 뭐 이걸 여기 계신 분들은 도비시하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갈려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 원의 크기가 영향력이 센 사람이 이제 뭐 당연히 의장이 이제 영향력을 5로 치면 그 다음 크기가 4,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약간의 그 파란색, 그러니까 좀 밝은 분이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약간 이제 어두운 사람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음.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그 현재의 상황은, 지금 방향성을 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쪽의 의견들도. 음, 예, 아직까지. 근데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지금 그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림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 PC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2.5라고 하면은 2.5, 예. 네, 2.5에다가 지금 3.7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예, 이런 그림인데 그래서 금리가 높아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올라간다고 여기서 금리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현재 어, 중립금리 기준과 이것만 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 그건, 예, 보시면은 예. 인플레이션이 슬로우해지면 최소 이제 5.7이고 아니면은 뭐 6이 넘어간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6.0%? 예. 근데 이제 일단 이 결국엔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얘가 더 빠져야 되죠, 그죠? 더 이렇게 그렇죠. 더 밀리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좀 어,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 금리가 뭐 하락은 기대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추가 금리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이쪽에 달려 있다. 이거와 연결해서 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적게 나오면서 주식시장 이게 결국에 더 올라가면 또 시장도 힘들어지니까 이 어제 인터뷰에 그 제레미 시겔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이 견조한 GDP 성장 그러니까 이거를 이루어서 주식시장이 최고치로 향해 간다.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3분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이 말이 결국에는 파웰 의장을 돕고 있다. 그러니까 음, 또 안 올려도 된다는 의미겠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고 견고한 경제 성장을 돕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상황은 아이씨, 그럼 뭐 진짜, 지금 미국이 뭐 그렇대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떻게 들어가서 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뭐 그러니까 물건이 더 많이 나오면서 또 물가를 떨어뜨리고 뭐 국채 금리는 오르지만 음, 어쨌든 뭐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는 그런 걸 보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근본 바탕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강력한 GDP 성장이 된다면 정말 이익도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이 가장 유리한 구조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정말 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균형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간의 균형을. 그래서 음, 지금부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그러니까 10년물이 올라도 주식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되면 올라가는 거고 금리 상승 구간에 지금 이 보시면 금리 상승 구간에도 지금 과거에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6개월의 그 수익률은 다 높았어요. 여기 보시는. 음, 그러니까 그 말은 이때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선후행이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뭐 이분의 이제 의견인 거죠. 일단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뭐 음, 근데 이제 뭐 아까 10년물이 좀 많이 높으면 아까 말했던 이 대출 받는 그 작은 회사들은 뭐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어려워질 수는 있고요. 야, 아, 또, 네, 야,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중간에 또 10년물이 또 올라가는 바람에, 네, 엔비디아가 또 음전했습니다. 엄청 또 4.36이에요, 10년물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 네. 지금 그 그러니까 이게 뭐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 미국 산업에 쏟아붓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음, 순환이 이제 어떻게 되냐 또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은 요거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음, 자동차 할부금 연체가 많이 늘어났대요, 미국에. 신차 시장이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게 연체율이 지금 2006년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는데 음, 지금 이자율이 9.5래요. 어, 진짜 사는데 예, 할부금리가 진짜 9.5면 너무 살벌한데요? 네, 어차피 얘네들도 그 돈을 그 할부를 하려면 돈을 빌려와서 또 빌려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제 9.5라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할부금을 갚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5만 2천 음, 달러짜리 사면은 이건 정말 뭐 할부금 내다가 다 끝날 수 있는데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그 학자금 대출 상환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음, 지금 이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자동차 대출도 있대요. 아, 네. 그렇게 좀, 그럼, 그, 진짜 뭐, 그러면 이런 이자 사람들은 이제, 내다가 끝나는데? 이자 네, 이런 내다가? 사람들은 네, 이제 네. 그 소비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도 음, 좀 감안해야 되고. 요 그림은 보시면, 이건 뭐냐면 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 평균 내가 얼마를 그 받아야 될지에 대한 최저 임금, 음, 연봉이 지금 보시면 7만 8천이 넘어요. 7만 최저. 8천이요? 네.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 내가 최저 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하고 하는 게 네, 7만 8천이 넘어가더라고요. 7만 8,600인가 뭐, 이 어, 정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거는 그냥 희망인 거잖아요, 최저. 그렇죠, 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뭐, 지금 임금 자체는 이제 계속 세지는 그런 흐름이고, 요 밑에 그림은 반대로, 62세, 그러니까 62세 때 이후로, 일을 할 거냐, 일할 가능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62세. 나이 들어서 일 안 한다는 그런 의견, 그 서베이인 거죠. 음, 예. 그래서 약간 요건 상반돼요. 요건 뭐 또 필요한 사람 또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베이비 부머 세대 드릴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아니지. 베이비 부머 벌써 이렇게 62세가 넘어갔으니까 음, 현재 그 뭐 밑에 있는 뭐 Z 뭐 X나 뭐 그 이후에 있는 세대겠죠. 일단 그러니까 뭐 돈을 중간에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노후엔 안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야기로 가서, 지난달에, 신규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기술주. 요거는 이제 수량이에요, 수량. 금액 기준. 수량. 예, 예. 수량 기준으로 1등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네, 거의 260만 주 가까이 이제 샀고요. 음, 아니, 260만 주가 아니죠. 요게 M이니까 음, 2억 6천만 주. 이 그 6천만 다음에, 주. 예, IoT, 요게 이제 샘사라가 이제, 요게 또 막 2등이에요. 썸싸러. 예, 예. 7,700만 주.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거기에 뭐, 마벨도 있고, 인텔도 있고, 예, 후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란티어도 있고, 일단, 기관이 이제 뭐,
그나마 대형주를 가장 많이 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뒤에 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반도체 쪽 관련해서 그 상위 10개의 이 생산업체의 신규 칩 생산 라인, 그러니까 그걸 신규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올해 그 16% 감소했대요. 그래서, 음, 지금 감소해서, 12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이제 뭐 2019년 이후 첫 감소고,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그래서, AI 쪽 말고는 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AI 투자만 좀 일어나는 거고요. 결국 음, 뭐 중국 경제 우려라는 것도 AI가 아니라 다른 부분의 반도체 수요죠. 그러니까 가전부터 해서 모든 게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 공급 과잉이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건 나중에 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 네, 지금 어, 이 하이닉스가 새로 이제 HBM3E를 예. 지금 샘플을 내놨어요. 새로운 거, 그 다음 거요. 어, 그러니까 HBM3가 있고, 그 다음 게 E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먼저 내놨어요. 삼성보다. 삼성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여튼. 네, 하여튼 그래서 거의 뭐 엔비디아랑 거의 그냥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뭐 음, 모습이고. 어, 그 반도체 그 관련 이야기만 좀 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이제 인텔 오, 같은 경우가 음, 이건 왜 이렇게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말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 3D 칩 패키징이라는 것도 이제 2.5 패키지 3D 패키징으로 가는데 이 세 군데 미국에 두 군데 말레이시아에 한 군데 해서 이 용량을 4배로 늘려서 세계 최대 3D 그 패키징 그게 되겠다. 음, 말은 잘해요, 말은. 자, 그리고 이제 예, 그 결국 오늘 가장 관심 있는 건 이제 아음의 IPO 신청. 예, 암. 그러니까 음. 신청했으니까 이게 9월 내로 가능할지 9월 내로 가능할까요? 9월 내로 가능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음. 말씀드린 최초에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던 320억 달러 대비 지금 700억 달러까지 그 밸류가 못 간다는 거잖아요. 못 간다는 거잖아. 이사님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예. 이 레인지가 예. 600에서 800이니까 중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700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인데 예. 근데 지금 매출이 뭐 트레일링 기준으로 보면은 26억, 거의 27억 달러예요. 음. 그럼 27억 아, 달러면, 여기 나누면 이게 배수가, 네, 그렇죠. 네, 약간 장, 지금, 예. 그 다음에 넷인컴, EPS, 뭐, 넷인컴 기준으로도, 그 기준으로는 뭐, 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 그렇죠. 정도 되려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음, 얘가 이 기준이 계속 성장을 해서 나온 기준이냐. 그게 아니라 작년보다 YY로 줄었어요. 줄었어요. 참 줄었어요. 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성장이 안 나오는 회사가 음, 이런 고밸류를 받을 수 있나? 이거에 어, 대한 비판이 엄청 많은 거죠. 그렇겠네. 한국의 모기업처럼. 하여튼, 참, 예. 예.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런데, 예, 예. 예, 또 중요한 거는 예. 이거예요. 그 매출의 4분의 1이 중국에 의존해요. 그 다음에 또 어, 암차이나하고 또 이상한 복잡한 지분 관계가 있잖아요. 그, 저것도 예, 못하고, 예. 그래서 예, 좀 나쁜 게 요거인데, 투자 설명서에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음,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음, 예, 이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다만 이제 이 IPO를 하니까 음, 월가에 좀 뭐랄까요? 좀 그런 걸 받잖아요. 보호. 이 IB들의 음, 보호를 좀 받는 게 음,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성공할지 좀 보면 좋게 돼요. 음, 그래서 현재 그 문제는 뭐냐면 AI 쪽에 뭔가 진짜 뭐 이 지적 재산이 큰 게 있냐? 음. 그거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는 뭐 그렇죠. 예, 이 그 성장 동력이었던 뭐 지금 음, 여기에도 나오지만 99%의 소위 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 마켓의 뭐 독보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렇죠. 지금 뭐 사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음, 음, 네.
그다음에 뭐 전체 이 시장의 48.9인데 음, 어쨌든 성장이 높은 그런 쪽에 어떤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음, 소위 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나 진짜 뭐 있나? 어, 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예.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음, 예전에 그냥 엔비디아한테 인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어, 그걸 어, 저 썼는데 뭐 네, 어쨌든 음,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손마사요시죠. 이분이 이제 그 강조한 거는 AI 네, 시장에서 암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네, 역할이 뭘까? 어, 네. 일단 요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일단 암에 대한 그 자체 상장은 음, 지금 어차피 떨어지고 있는 수익을 감안하면 음. 약간의 밸류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그러니까 이어졌다는 이제 거? 소위 예, 말하는 예, 그 엔비디아의 여기 예, 밑에 예, 엔비디아의 그 멀티플을 예, 악용하는 게 예. 아니냐. 아, 엔비디아의 멀티플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 아, 정도 받으니까 얘는 이 정도 받아도 돼.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네요. 약간 그런, 그래서 이거 현재 이제 엔비디아를 못 산 사람들을 꼬시는 거다. 어, 그러니까 아,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예, 그런 식으로 예, 썼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예, 예, 또 여기엔 또 이제 그 마사, 소위 말하는 예, 손 마사요시의 그 음, 애칭인 마사의 절박함이 있다. 음, 예, 이거 성공 못하면 이제 이분도 좀, 어, 예, 진짜 지금 소프트웨어가 어렵죠, 지금,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어, 이게 좀 성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AI와 관련된 그 IPO의 시작을 알리는 거냐. 음, 얘가 성공해야 그 다음도 이제 계속 잘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브릭스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근데 저번에 별로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이 될까 좀 보는 거고요. 음, 이 기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소위 말하는 그 순정이 그러니까 이분이 손마 그냥 우리말로 손정희 회장이라고 할게요. 예, 그냥 손정회장에, 예, 이분이 그 AI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강조했죠, 엄청. 암을 할 때부터 이제 엄청 강조했는데 예, 강조만 하고 놓쳤어요. 어떻게 보면 놓쳤죠. 아,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식도 5%인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없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뭐죠? 생성형 AI 쪽에도 뭐 발을 못 담궜고 그러다 음,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얘를 너무 비싸게 들고 있는 바람에 다른 걸 못했다. 음, 예, 얘를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지금 그렇죠. 비싸게 주고 사서 그렇게 오래 들고 있었는데 두 배밖에 안 되니까 음, 손실이죠, 어떻게 보면. 음, 그렇잖아요. 그 이제 그렇죠, 이때까지 지금 손실도 받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목대로 실질 그 AI 혁명을 볼 수 있는 음, 음, 이걸 방해했다, 이제. 제목이 어, 그런데 결국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했었으면 이 암 어. 자체가 정말 6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때, 예, 2020년에, 예. 아, 그러면은 그때, 이 가치를 정말 하면서 시너지가 나면서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너 혼자 그러니까요.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예, 어, 예. 진짜 그렇게, 그때 2020년에 네, 네, 인수했으면, 그때 네, 아마 네, 인수가 400억 달러 아니었나 싶어요. 네. 어, 그래서, 야, 예, 예, 그런 거죠. 음, 하여튼, 뭐, 그렇고. 예,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변동성이 클 거라고 했잖아요. 예, 저는, 예. 근데 최근에 옵션 쪽에서는 음, 이 변동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스트레들 매도 전략을 어, 쓰는 건데 스트레들 매도 전략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 있으면 행사 가격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 구간 내에서는 그냥 매도자가 다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470, 요 스트레들이니까 요렇게 된 거. 스트랭글이 아니고 요런 식으로 된 거. 요렇게 된 거. 요 구간. 죄송합니다. 요건 이제 음, 스트랭글이고. 그럼 이게 470의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요. 어제 기준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음, 여기가 이제 앞서 418, 음, 여기 418이고
여기가 522예요. 그러니까 어, 522 이상 가면 손실이 나고 418 아래로 가야 손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60이니까 한 10% 빠지는 거죠. 아래 그렇죠. 위로 이렇게 좀 빠지면 이제 음, 되는 건, 이 정도니까 이런 전략을 지금 뭐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음, 그 내재 변동성 축소.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실적 발표 후에. 그러니까 음, 지금 470 기준으로 그래 2분기는 어느 정도 맞췄어. 가이던스는 조금만 올라갈 거야. 음, 아마 이 전략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솔직히 그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뭐 만약에 조금 시장 예상보다 조금 못하거나 조금 음, 높거나 뭐 이럴 가능성. 그러니까 이걸 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바꿀게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그 전략을 좀 쓰는 것 같고. 예, 그 예. 다음에 또 하나는, 아, 앞서 이제 중국이 뭐 다 못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 아마 기사를 가져와서 쓴 것 같은데, 뭐, 엔비디아 GPU에 매달리는 중국. 뭐 이런 어, 기사까지가 나올 정도니까, 그게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막 그 중국에 제안을 해도, 그러니까 효율성, 그러니까 엔비디아만큼 제품은 효율성을 갖춘 게 없대요. 여기에 이제 음, 중국 전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효율성 면에서 이게 지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칩이 없으면은 어떤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훈련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막 주문을 뭐 어마어마하게 선주문도 지금 40억 달러 했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결국 이제 미국은 완전히 뭐 중단시키기보다 더 어렵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냥 완전 음, 중단시키려고 어떤 그 제안을 못 할 거고, 우리보다 늦게 해라. 뭐 이런 거죠. 뒤처져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여주고. 그 다음은 AI와 관련해서 그 골드만삭스의 그림이 있는데, 위의 그림은, 어,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AI가 이렇게 당연히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만 퍼포먼스가 상당히 YTD 기준으로 높았다. 장기적으로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AI 기업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몇 어, 퍼센트 정도 올랐,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네. 그림에.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결국 뭐 단기 성과를 중요시하니 그쪽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몰렸는데 뭐 그 소비자 인터넷 뭐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쪽이나 반도체 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반도체와 관련 그런 쪽이 뭐 이렇게 많이 단기 성과 낸 거에는 뭐 엔비디아도 있겠지만 SMCI도 있고 뭐 여러 개, 몇 개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속하고 뭐 소프트웨어 쪽도 작은 기업들이 속하고 뭐 이런 게 올랐는데 결국 그 장기적으로는 이 장기적인 이 소위 말하는 빅테크 3사,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3사, 그 다음에 여긴 또 장기에도 엔비디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의 잠재력을 간과하지 말자. 그러니까 시간이 음, 지나면은 EPS 기준으로 72%의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음, 그래서 이런 그 대형주 뭐 이런 쪽은 소위 말해 여기 보이는 이 대형주와 관련된 이런 쪽은 좀 장기적으로 보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좋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 회사가 AI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얘가 이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링 쪽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전자 설계 자동화예요. 자동화하는 거에 AI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인데 어, 이 AI를 사용해서 설계의 일정 부분을 자동화 시켜갖고 상당히 그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게 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여러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보시면은 공정이 이제 미세해질수록 비용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AI가 들어가면은 이걸 좀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시노피스의 그 얘를 사용하는 게 뭐 필수 얘들의 주장은 이제 우리를 사용해야 얘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웨드부시에서 이제 여기 밑에 커버리지를 그 했는데 하는 가운데 섹트 랭커에 이커머스에 이제 아마존 1등이고 뭐 구글 디지털 그 광고에 1등이 구글 메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마존을 베스트 아이디어 리스트로 꼽았어요. 네, 아마존을. 네. 그래서 이 아마존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가장 큰 거는 이 잠재력을 과소평가 중이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음, 주가가 이제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거의 가장 큰 거는 뭐 아시겠지만 리테일에 대한 그 재가속화. 음. 또 하나는 이 투자를 3년 동안 그 풀필먼트에 투자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거의 이 중, 끝났죠. 끝나가죠, 지금 투자가. 예, 그리고 네. 신규로 안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규모가 5억 4,100만 스퀘어 피트래요. 이게 음, 이제 2배 가까이 확장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도 엄청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뭐 당일하고 이길 주문 처리가 4배, 4배 넘게 이제 처리할 수 있고, 그런 음, 게 이제 운영 레버리지 마진을 확장시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광고가 AWS보다 마진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음, 커지면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뭐 이 삼박자 소매 리테일과 AWS 광고가 잘 합쳐져서 애들이 하는 기본적인 헬스케어 있잖아요. 네. 식료품하고 헬스케어 자율주행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 그 프로젝트 쿠피어 브로드밴드 이쪽 해서 이쪽도 돈을 벌면서 연결 마진이 더 나올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 앞서 이제 이쪽 주문 처리가 높아지는 거에는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팬데믹 때 확장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남으니까 뭘 다시 시작하냐면 아마존 배송만 따로 하는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이 판매자가 그러니까 아마존 주문 또는 아닌 거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것도 아마존을 통해서 배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 음, 있잖아요. 그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UPS랑 이제 페덱스죠. 그러니까 음, 그쪽으로 갈 물량도 이제 아마존이 할 수 있는데 뭐 얘들의 이점은 뭐냐면 속도예요, 음, 속도.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프라임 그 60개 대도시의 주문 중 절반이 하루 만에 들어간대요. 예, 가장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면은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도 어떻게 보면 더 꽉 잡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물류 파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